네, 음악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관대를 설명할 차례입니다. 관대지. 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죠. 간목은 축토의 관대지고요. 을목은 진토의. 병하고 무토는 진토의 관대지고요. 정화기토는 미토. 경금은 미토. 신금은 술토. 임수도 술토. 개수는 축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음간 관대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관대지는 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이. 그러니까 지장간을 조금 암기를 하고 계셨다고 하면은 관대지 이해하기 아주 수월할 텐데, 음일간은 일단 자신의 지장간 여기가 튀어나오면 이제 관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묘진 하잖아요. 그럼 진 중에 을목이 있습니다. 그 진 중에 을목이 관대지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사오미가 있으면은 미 중에 정화. 정화는 기토하고 같이 가죠. 12운성이 화토공존이니까. 그러면은 정미 내지는 기미가 같은 관대지가 됩니다. 그리고 신유술 하죠. 술 중에 신금. 그것이 관대지가 되고요. 축 중에 개수. 해자 축 하니까 그 축 중에 개수가 관대지가 됩니다. 자, 양일간은 이 관대지를 찾는 게 조금 애매하거나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관대지하고 충하는 묘지를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해묘미 하니까 간목의 미토는 묘지가 되겠죠. 그 미를 충하는 축토가 관대지가 됩니다. 그리고 병화는 인호술 하니까 술토가 묘지가 되고요. 지술충 하죠. 그럼 병진, 무진 요게 관대지가 되는 겁니다. 경금도 마찬가지로 사유축 하니까 축토가 경금의 임묘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축토를 충하는 미토가 관대지가 된다. 임수도 마찬가지로 신자 진 하니까 진토의 임묘지가 된다 하면은 그 진토를 충하는 술토, 즉 임술이 관대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2운성은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냥 입에 붙고 외워집니다. 그래서 굳이 표를 보지 않아도 계속 하다 보면은 외워지고요. 제가 예전에 12운성 암기하는 방법 해가지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씩 해가지고 한 3번만 보면은 이제 생지 4개, 왕지 4개, 또 묘고지 4개 해가지고 그렇게 암기하는 방법을 올렸죠. 빨리 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강의를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관대지를 할 차례인데요. 관대지는 시절이 이제 목욕지에서 성장한 시절이 되고요. 이 관대지는 충하는 묘지도 그렇고 쇠지라든지 양지라든지 이렇게 대쇠묘양 이 4글자들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술충미에 해당하는 이런 묘고지에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대지는 인신사의 생지라든지 좌오묘의 왕지라든지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 오로지 진술충미에만 연결이 됩니다. 묘지도 마찬가지고요. 쇠지나 양지 또한 진술충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지나 병지나 뭐 생지, 목욕지 이거는 생지, 왕지 다 있어요. 예, 인신사회하고 좌오묘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근데 관대지, 쇠지, 양지, 묘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술충미에만 해당이 된다. 이거를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표를 찾는데 수월하시겠죠? 관대는 기본적으로 묘지하고 충합니다. 제가 예전에 연산군 설명하면서 부관참시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극악무도하고 포악한 관대가 아주 흉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그렇게 부관참시를 할 수도 있다. 범죄자 사주에도 충분히 관대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모든 관대를 또 그렇게 보는 건 아니죠. 부정적인 것이 아주 극도로 심해졌을 때 그렇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관대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재관을 임묘시킵니다. 재관을 임묘시킨다. 묘지를 보시면은 본인이 임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덤에 갇히니까 임묘지가 되겠죠. 무덤에 들어간다 해서 임묘. 그러면은 미토의 경우에는 갑이 묘를 하는데 축토의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라 경금이 임묘합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이제 편관이 되고 탈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관대지면 재관, 그러니까 재가 될 수도 있고 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임묘한다 이런 얘기인데, 내가 무덤에 들어가면 재관이 활개를 치는 것이고 재관이 무덤에 들어가면 내가 활개를 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하겠죠. 중심적 성향이 강한, 그러니까 목욕지, 관대지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고집이 세고 좀 파란만장하다, 팔자가 세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재관을 임묘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글자도 마찬가지죠. 을목이 진토에 관대진데 신금이 진토에 임묘하죠. 그리고 병화는 진토에 관대진데 임수가 또 진토에 임묘합니다. 경금이 또 미토에 관대진데 본인에게 해당하는 편재인 간목이 또 임묘지고요. 임수도 마찬가지로 술토가 관대진데 병화, 편재가 임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관에 해당하는, 보통 이제 정관, 정제보다는 이제 편재와 편관이 해당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임묘시키는 글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대라는 것은 이 관이 갓관자를 얘기하고요. 대가 이 허리띠를 얘기합니다. 혁대 할 때 그 대를 얘기하죠. 그래서 삼호 관대를 쓰고 이제 벼슬길을 나가려고 준비하는, 아직은 이제 나라의 녹봉을 받아 먹는 이제 정식 관료는 아닌데 그러한 행세를 하거나 바로 그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청소년기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학생 내지는 고등학생, 그러한 청소년기.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자체가 엄청 막 들끓기 시작을 하겠죠. 성장 단계가 이제 쑥쑥 무럭무럭 크면서 자신의 어떤 권위라든지 권력을 막 드러내보고 싶은, 그것이 이제 관대제의 속성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이 바로 나라의 녹봉을 받아먹는 걸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걸록 이전의 관대제이기 때문에 요때 이제 과연 멋을 부리는지, 아니면은 본인에게 어떤 운이 좋아서 이렇게 권력이 주어졌다 하면은 그것을 휘두르는지, 아니면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지, 요거를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관대가 성숙한 관대가 있고 그렇지 못한 관대가 있겠죠. 항상 식유운성도 그렇고 천간, 지지, 뭐 십성 다 포함해 가지고요,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습니다. 십성에서도 뭐 식신이 있고 상관이 있다. 식신에도 긍정 부정이 있고 상관에도 긍정 부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렇다라고 해석할 수는 당연히 없겠고요. 이 관대가 긍정적일 때는 기본적으로 가능성에 대한 것을 굉장히 타진을 해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볼 때 어느 정도 이렇게 관대제가 있는데 이 오지랖이 좀 넓거나 본인이 당장 지금 어마어마한 뭐 혜택을 받는 게 아닌데도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투자를 해야겠다, 같이 함께 해야겠다 하면은 이 관대제는 계산하지 않고 함께 합니다. 반대되는 묘지를 오늘 비교하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묘지는 대체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정확하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 움직이는 이런 계산적인 면모들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관대지는 일단 내가 마음이 가고 정이 가면은 그대로 움직여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대지가 기본적으로 정이 많아요. 정도 많고 또 마음이 약하다.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주변에서 막 나를 밀어주고 하라고 하고 이러면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닌데도 그럼 해도 되나? 하면서 이제 등 떠밀려 가지고 총대를 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대지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딱 통칭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정에 약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어떤 조직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아주 강력하게 미친다. 그러니까 노는 물이 중요하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본인이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요? 계산을 해서 만든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묘지들은 컨트롤을 하죠. 이 묘지는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이제 몸에서 정신으로 넘어가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결과물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십성 중에 어떤 걸로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그런 습성들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뭐 간목의 경우에는 미토가 정제이면서도 묘지니까 이럴 때는 굉장히 본인 기준이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계산을 하는 면이 생기겠죠. 근데 이것은 뭐 일부러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되도록이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도 같아요. 이게 뭐 편제라든지 편관이라든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미토, 묘지가 간목한테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죠. 나머지 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병무가 다 술토에 묘지가 되고 또 정화, 기토, 경금이 축토에 묘지가 되니까 올해 같은 신축년은 병화, 정화, 기토, 경금 이 세 가지가 다 묘지로 들어가는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새로워지는 준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동안은 어떤 물질 세계에서 내가 한 시대를 풍미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재정비를 해서 충전을 하고 절태양을 거쳐서 장생 목욕 관대로 진행해가는 이런 흐름들이 생기겠죠. 당연히 뭐 양간의 경우 경금이 그러할 거고요. 음간의 경우에는 뭐 거꾸로 가니까 이 묘지에서 사지로, 병지로, 회지로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음간은 절태양을 이미 지나왔잖아요. 양, 태, 절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묘목을 거쳐서 사, 병, 쇠, 제왕, 걸록, 관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거꾸로 오히려 성장이 더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서 죽음과 삶의 이 부분으로 갔다가 다시 병들고 쇠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역행하니까 음간은 오히려 이번 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 되는 인년 요럴 때 기토라든지 정화라든지 그러면 이제 사지로 가잖아요. 사지라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과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중간 단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의 정신적인 코드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형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한 사지의 모습이 내년 인목으로 이렇게 동하게 된다. 크게 동한다 이거죠. 또 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축토 올해 신축년이니까 이런 12운성 쪽으로 봤을 때도 기토, 정화, 경금들이 묘목에 묘지의 이만이 뭐 기토일간이다. 그러면은 편인하고 상관이 될 것이고 정화일간이다. 그러면 식신정제가 본인하고 같이 묘지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화일간 올해 신축년 신금 편제로서 또 그러한 의미도 있다고 했죠. 일범세군이다 하면서 그리고 또 묘지에 빠지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사고 치지 말고 조용히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묘지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축토가 아니라 미토에 해당하는 을미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5년도에. 그때는 어땠는지. 그때는 반대로 묘지가 아니라 관대지였잖아요. 그러면 기토일간, 정화일간. 이때 어땠는지. 이때부터 아마 치고 올라갈 그런 일들이 생기거나 주변 사람들이 붙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힘이 적어도 이 묘지랑은 다르게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런 방향성을 찾는 그런 때란 얘기죠. 근데 묘지에는 내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 희생을 해야 될 때 자꾸 막 일이 안 된다고 욕심 부리고 막 그러면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서 후회하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축년 같은 때 정기, 경 이렇게 세 개가 다 묘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거죠. 이 일간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뭐 간목 일간이어도 정화, 상관, 기토, 정제, 경금, 편관 이런 것들이 이제 인묘지에 빠지는 거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 용신으로 쓴다거나 이게 나한테 중요한 글자라거나 이러면은 이제 축년 같을 때 운신의 폭을 넓히는 건 좋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뭐 을목일간이면 어떻습니까? 병화, 무토일간이면 어떻고요? 인묘지에 빠지는 이 글자가 이렇다는 얘기니까 주의를 해야 한다 이거죠. 오늘 관대지를 설명하는 시간인데 어쨌든 이 비교를 하려고 자꾸 묘지를 언급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대지라는 하는 것은 에너지가 그래도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없던 사람들도 관대지 운이 왔다. 그러면은 그 관대지의 에너지를 가지고 막 이것저것 좀 일을 벌리고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리고 이때부터 좀 일이 잘 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대지라 해가지고 무조건 뭐 잘 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단 힘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네, 힘이. 그리고 관대지가 있는 사람들도 다 힘이 있습니다. 일단 꾸준하고 규칙적이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를 막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관대지가 꾸준히 뭔가를 하려면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묘지는 반대로 결과가 남아야 하고요. 관대지는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한다. 그것은 관대지에게 정말로 치명적인 안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관대지는 항상 재미있는 거, 그리고 이 목욕지와 더불어서 멋을 추구합니다. 멋, 꾸미는 것, 포장하는 것, 간판이라든지 본인 스스로 카리스마, 가오 잡는 것들. 이 가오 잡다 할 때 이 가오가 일본어로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발음은 이제 카오인데 그것이 이제 가오로 해서 우리나라에 파생이 됐다. 그래서 뭐 가오, 가오 상하게, 가오 빠지게, 그 뭐냐 이렇게 할 때 많이 좀 쓰이는 말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체면을 얘기하는 거죠. 체면, 자존심, 그리고 망신과도 관련 있는 거죠. 체면이 상하면 망신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관대랑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얼굴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얼굴 마담을 한다든지, 뭐 모델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모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얼굴 마사지하는 이런 피부 미용, 에스테틱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은행 업무, 이것도 은행 가면은 이제 창구에서 이렇게 업무 봐주잖아요. 묘지가 잘할 것 같지만 묘지는 실제로 자기 돈을 만지는 개념이라고 하면 이 관대지가 남의 돈을 만지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맨날 돈을 만지는데 그게 내 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연예인들한테도 참 많습니다. 네, 연예인.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방송 하는 이런 크리에이터, 뭐 BJ, 그런 사람들. 관대지가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인다. 얼굴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관대지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손상당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다치는 거예요. 얼굴에 상처를 입거나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하거나 쉬고 이런 일 생길 수 있죠.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성형수술을 받아가지고 휴식을 하면서 밖에 나갈 준비를 하는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부정적이면은 얼굴이 좀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대라는 의미가 그런 망신수도 일부 포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망신은 얼굴이 되기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망신당하는 일 별로 없습니다. 홀에서 서빙을 하거나 뭐 카운터에서 계산을 도와주거나, 일단은 내 얼굴을 손님들이 아는 경우하고, 뭐 음식을 먹었는데 주방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설거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되는, 사람을 직접 응대하는 서비스직도 많아요. 관대지가 서비스직, 클레임 담당자, 그리고 뭐 싸우는 일, 뭐 뒷처리 해주는 뭐 사고 처리 담당자 있잖아요. 화재보험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차 사고 나면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처리해주고 막 그러는 것들. 그러니까 남 일에 이렇게 좀 뒤치다꺼리 해주는 그런 이 직업군들이 관대지가 많다. 그러니까 그 직업군을 잡을 때, 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하면은 자기 자신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잘 안 풀려요. 관대지는 오지랖을 떨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정식으로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야, 너 이제 와서 나라 녹 좀 먹으면서 공무원 좀 해라 하기에는 아직 1%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완전히 공직에 나가진 못하고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거기에 이제 중간에서 머무르는 임시직의 개념. 어차피 뭐 계약직이나 임시직 뭐 다 비정규직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별정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맨날 비정규직에서 머무르는 그런 프리랜서적 개념, 이런 것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대지는 항상 내 스스로가 그러한 직업적인 안정감, 이런 거에서 좀 항상 회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승진 케이스가 없는 직장일수록 나랑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직급 체계가 막 아주 뚜렷한 이런 회사보다는 그냥 몇 년이 지나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관리사다. 그럼 몇 년 지나도 뭐 몇십 년 지나도 관리사고, 내가 신문 기자다. 그럼 몇 년이 지나도 신문 기자인 것처럼 그런 어떤 업이 중요한 그러한 일들, 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이 관대지를 한다. 그러면은 그 자신의 어떤 위치 안에서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적합하겠죠. 그게 아니면은 어느 순간에 이 관대지가 이제 동하거나 손상당하거나 문제가 생길 때 갑자기 이제 돈 번다고 뛰쳐나가거나, 이제 어떤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 실수를 하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그 체면, 뭐 가오 상하거나 이럴 때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불명예스럽게 징계를 받거나 잘리거나 본인 스스로 뭐 자발적으로 나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대지는 항상 본인의 체면이나 이런 명예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느 선에서 만족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만족에 대한 코드를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좀 어느 정도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 관대지들이 이 자기 성질대로만 하지 계산을 잘 안 해요. 오히려 묘지들은 성질 부릴 때는 부리는 것 같으면서도 순할 땐 순해요. 왜냐면 자기한테 별로 피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더 얌체 같은 면이 있죠, 묘지들이. 근데 관대지는 승질 낼 거 다 내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미려는 거죠. 보면은 성격이 막 날카롭고 막 목소리 크고 싸가지 없다 하는데 결과 보면은 제일 착해요, 관대지들이. 그러니까 성격이 막 어떻다라고 관대지가 묘지가 어떻다 뭐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성향이 너무 막 밖으로 내보이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참는 걸만 못하고 이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은 관대지가 레벨업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느 정도 내가 이건 참아야지, 아 진짜 열받는다 하지만 내가 이 부분 조금 이따가 얘기해야겠다, 이러한 좀 에너지가 이렇게 좀 들어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막 지르고 막 열받아서 못 참겠다 막 한판 하자 막 그냥 들이받고서 막 그만둬 막 이거를 막 행동으로 이행하고 막 실천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합의 보고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였다고 막 이렇게 사과하고 아쉬운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대 키워드는 반드시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자. 네,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자. 그런 것만 아니면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대체로 뭐 크게 안 좋은 흉살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사람들이 나한테 좀 관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관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한테 좀 비교적 관대하다. 그러니까 막 지나치게 엄격하진 않은 거예요. 본인은 또 막 억울한 일 있다고 막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말하면 객관적으로는 그래도 나를 다 좋게 봐요. 관대지 나쁘게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제 이쁨 받는 애 나하고 비교하면 나는 쟤만큼 이쁨 못 받는 것 같으니까 왜 나 차별해? 이렇게 옹졸한 면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객관적으로는 본인에게 관대한 게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것이고, 차별받는 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관대라서 차별받는 게 아니라 장생도 차별받고 뭐 절태양 뭐 목욕 병사며 어디 가도 다 차별해요. 그거는 12원성이 아니라 어떤 십성으로도 차별받을 수 있고, 양간, 음간, 뭐 인신사의 생지, 뭐 왕지, 뭐 격국용신, 형충해압 해가지고 내가 이제 써야 될 용신이라든지 내 방향성이 잘 안 맞으면 차별받을 수도 있고 각광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관대라서 내가 무시당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가 그래도 객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까지 많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했는데도 그래도 나한테 나쁜 소리 안 하고 나를 이렇게 좀 이해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아 실제로 그렇긴 했구나. 네, 이런 면이 좀 있으면서 자기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관대지가 있더라도 굉장히 훌륭하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관대지 자체가 이 장생에서부터 비롯돼서 목욕에서 관대,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입장으로 점점 가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대지부터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 극점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누구 소개 잘못해주거나 조금만 내가 질러버려야겠다 해서 누구를 조져야겠다 하면은 진짜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내가 누구를 밟았다, 누구를 해코지를 했다 해서 과연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훗날 양날의 검이 돼서 돌아오진 않을지. 그 연예인들 시간 지나가지고 뭐 학폭이니 미투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엄청 곤욕을 치르잖아요. 그 다 관대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자기 성질 못 이겨가지고 막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지나간 거 가지고 갑자기 누가 들고 일어나는 거죠. 막 제보하고. 그러니까 이 진술충미라는 것 자체는 이제 묘고지란 말이에요. 이게 묘고지라는 거는 이제 창고 보관되어 있던 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일어나면 지나간 거 가지고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긍정적이면 이번에 그 비트코인 막 올랐던 거 사례처럼 막 몇만 배 뻥튀기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횡재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죠. 대부분 내가 했던 일에 대한 결과, 평가 이런 것이 나오니까
내 승질대로 했던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이슈가 되는 일이 생기진 않는지 이런 것들 잘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관대지는 반드시 자기 감정 조절을 항상 잘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스스로 이런 자격지심이나 피해의식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부족한데 사람들이 나에게 정말 관대한 면이 있긴 한지 또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좀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관대지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 관대지하고 충하는 묘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